네, 안녕하세요. 뉴스크림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전 한겨레 21 류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다은입니다. 예,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저희가 1회로 박찬일 셰프와 냉면 특집을 하면서 밖에서 인사를 드렸고 네. 스튜디오에서 지금 새롭게 바뀐 스튜디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즌 2는 뉴스크림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좀 현장에서 가까운 이야기들 좀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포맷을 좀 바꿨고. 사기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왜 그 사기자라는 타이틀을 버리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까? 굉장히 그런 질문들이 네. 많았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겠지만 예. 뉴스하고 크림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좀 재미없고 예. 새로운 함성 우리가 이제 가자 뭐 이런 겁니까 뉴스로? 그렇죠. 아, 네, 근데 가자가 좋습니다. 아주 작은 예. 데서 올라오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벌레들과 기존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네. 그런 함성들을 우리가 네. 한번 다뤄보자 이런 그렇죠. 것도 있는 것 나무와 같아요. 뭐 예. 네. 벌레와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이야기는 만물학사가 준비하셨죠. 자연이 내지르는 어떤 비명. 음. 여기 보면 뭐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봉산이라고 아세요? 서울에 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은평구의 봉산 생태공원인가요? 그 봉산 공원이라고 있죠. 예. 그 산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시에 있으면은 그냥 네. 공원이라고 합니다. 봉산이 왜 봉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봉산이 거기 봉수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봉산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은평 쪽에 보면 지형이 그 지명을 보면은 증산도 있고 구산도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 봉산을 구산도, 각자 등산도. 마을마다 다르게 불러요. 구산이라 부르는 마을도 있고 아, 그래요? 증산이라 부르는 마을도 있고 음. 봉수대 아, 쪽에서 그러면은 봉산이라 부르고 부산이 봉산이에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공식적인 이제 행정 명칭은 봉산인 거죠. 거기에 뭘 새로 조림을 한다? 숲을 만든다는 얘기는 생소한 것 같아요. 좀 뭐 이게. 거기에 이제 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음. 좀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삭막하니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편백나무 숲을 만든다. 근데 이미 기존에 나무가 있을 건데 그렇죠. 그 나무는 베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 좀 뭐 누구 치유하려다가 누구 골병 들게 하는 아, 그런 그렇네. 일인 거죠. 진짜 예. 황당하다. 예. 보면 뭐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직접 아이고. 가보시면. 네. 일단 뭐 VCR 보면서 한번 더 그러시죠. 자세히 얘기해 네.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저희 오늘 은평구 봉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사실 좋은 일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요. 우리 저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봉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황당한 일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숲과 새들을 사랑하는 최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봉산 근처에 살고 있는 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서울환경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이요. 네, 일단 들어가시죠. 근데 여기 이제 뭐 편백숲을 만드는 게 아까 힐링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네. 관광자원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렇죠. 건가요? 이걸 뭐 관광 뭐 벨트로 만들겠다.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힐링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은평구청이 밝힌 그런 보관이군요. 그렇죠. 그럼 지역 개발의 일환이네. 그럼 결국은 그죠. 그렇죠. 예, 여기를 이제 산을 음. 좀 개발, 그러니까 뭐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데 뭐 공사를 해가지고 뭘로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거죠. 왜 편백나무 숲이에요, 근데? 그 편백이라는 게 피톤치드. 그렇죠. 네. 피톤치드가 이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서 건강나무.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많이들 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남부 지방이 아니라 이런 한강 이북에서 이렇게 거대한 숲을 조성한 거는 이게 한 7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유일합니다.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숲이 우거져 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그늘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잎이 꽉 차서. 근데 여기는 보시면 지금 어떡하나. 이날이 35도였거든요. 여기 지금 밑동 아주 있네. 그렇죠. 아주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내고 음. 여기는 이제 2023년에 조성한 곳인데 예. 306그루, 306그루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세상에. 이제 그 묘목들 음. 한 두세 살짜리 묘목들을 이렇게 줄지어서 세상에. 이렇게 착착 심어놨는데 이 은평구청 얘기는 뭐냐면 불량림을 제거했다. 이 변명이랑 이 과정이 네.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그 네.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그렇죠. 그 얘기랑 똑같아요. 네. 거기도 이제 기존에 한 50년 된 이상들 네. 나무를 베어냈는데 네. 나이가 많아서 불량림이다. 불량림이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있던 나무들도 어떤 나무들이었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불량림이다 그러면 이제 다들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시민들이 가서 셌습니다. 306그루를
뱉고 그 나무의 수종을 하나하나 구분했고 나이테를 세가지고 몇 살인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어머. 이 바로 요게 바로 인접한 곳에 접한 곳에 그 팥배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중부지방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대규모 팥배나무 군락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치가 인정이 돼서 2006년에 서울시에서 생태경관 보존 지역, 네. 약간 입산이 금지되는 그런 곳으로 지정을 했던 곳인데, 근데 팥배나무가 자기 그 보존 지역 안에서만 살겠습니까? 밖으로도 나오겠죠. 당연히 네. 이제 이 근처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팥배나무가 무려 이제 100그루 정도 있었고요. 아이고. 참나무류, 뭐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숲에서 굉장히 그 숲을 푸르게 만드는 아주 가치 있는 나무들인데 이런 참나무류도 한 100그루. 네. 아카시 나무들은 72그루가 있었는데 사실 아카시 나무들도 그렇게 뭐 불량림은 아닙니다. 예. 그 미국 동부에서 온 나무들인데 미국 동부에서는 오래 살아요. 좋은 목재로 쓰이고. 근데 우리 이제 기후대가 안 맞다 보니까 한 50살 정도 되면은 많이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나무들도 탄소 흡입 이런 것이 편백나무에 비해서 한 3배, 4배 많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먹는 꿀벌 그 벌꿀들 있죠. 예. 아카시. 벌꿀의 80%가 다 아카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일부러 심는 나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량이라 그래가지고 나이도 뭐 생육 상태도 따지지 않고 그냥 모조리 베고 저렇게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그러니까 뭐 작은 거는 두세 살부터 아이고. 한 50살까지 있는 거죠. 한 50살 되면은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자른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좀 이해가 되지만 멀쩡한 나무들 아이고.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팔팔한 나무들까지 다 벤 거죠. 굳이 편백나무 숲을 여기에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너무 멋있는 공원인데 은평구에서 그렇죠. 네. 편백나무 숲을 이곳에 조성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편백나무 숲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편백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자생지가 어딘지를 보면은 예. 일본에서도 남부지방 일본 남부지방 중에서도 그 산에서 이제 계곡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크게 이제 우거진 숲에 좀 아래쪽에 사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되고요. 침엽수. 그렇죠. 침엽수지만 물이 풍부해야 되고 또 토질이 또 굉장히 비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셨다시피 굉장히 그 양집하는 곳이고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탱크를 갖다 놓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꼭다리가 우듬지 여기가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백도 고생시키고 보고 있는 사람들 속도 고생시키고. 아이고. 이제 왜 이런 걸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적지적수라는 말을 하는데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에 바나나 키우면 납니다. 네. 커피 나잖아요. 우리가 뭐 하우스 쳐주고 해주면은 영양제 주고 이러면 관리를 하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적지적수가 아닌 거 아닙니까? 편백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남부 해안가나 그것도 계곡부나 이런 데서만 자라던 나무인데 일본이 많이 심었던 나무죠. 그 일제 강점기에. 예. 근데 그런 나무를 이제 굳이 관광 자원화 한다고 서울로 아이고. 데려와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편백나무들도 많이 죽고 있거든요. 편백나무 숲도 문제인데 무장의 길 놓는 것도 네. 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무장의 길이 이제 늘 논란인데 무장의 길이 이제 무장의 길 아닙니까? 예.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고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런 어떤 취지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산을 좀 더 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산에 좀 더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많이 작용하는데 그쵸. 여기도 이제 가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굉장히 널찍한 그 기존 탐방로가 있습니다. 아주 평평합니다. 아주 거기에 서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 은평구의 인구가 한 160만 되거든요. 그 밖에서도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져나가지고 한 폭이 한 2m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한 1m 옆에다가 또 무장의 길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든다고 또 참나무, 팥배나무, 뭐 여러 가지 벚나무, 아이고. 나무들을 싹 베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좋다. 무장의 길 뭐 솔직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케이. 그런데 그럼 기존에 있던 탐방로를 숲으로 되돌려라. 만약에 그 취지가 맞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그 무장길만 길을 이용하면 이용할 수 되잖아요. 있으니까. 그럼 기존의 어떤 훼손된 길은 음.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놨던 그런 샛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인 길이 아닌 길들. 그런 길들은 복구를 하거나 막으려 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길이 되면은 길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산이라고 하는 그 좁은 산이 작은 우리가 도심 산이 귀한 산이 계속 그 나무와 숲이 없어지는 그 황량한 산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무장길 사업으로 이 인해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늘려준다는 이 논리가 사실 개발 사업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이거든요. 그렇죠. 설악산 케이블카 대표적인데 장애인들도 그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오색 케이블카를 만들고 있죠. 근데 사실 그 하부 정류소까지 가는 길도 시내에서 한참 가야 되는데 맞아. 그 접근권은 고려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일단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비슷한 그런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데크길이어가지고 이게 휠체어가 들어가기 좀 어렵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일반 시민용 데크길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시민을 그러니까 장애인 시민을 따로 고려해서 설계한 게 아니고, 근데 꼭 거기에 장애인을 맨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의 이동권을 위해서 만든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러면 사실은 설악산이든 봉산이든 많이 훼손이 돼 있으면은 뭐 휴식연제를 줘가지고 그냥 뭐 건강한 사람들 못 가도록 막는다거나 오히려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더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뭐 길을 놓고 케이블카를 놓겠다. 결국은 우리는 뭐 그래놓고 우리가 뭐 애기 낳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산이 있을까, 이 지구가 있을까 우려되는 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여기 꽃잔디? 요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만 하면 철철이 꽃 갈아치우는 문화가 있긴 여기가 하지만 예. 네, 여기 꽃잔디가 문제라면서요. 이게 꽃잔디인가요? 여기가? 예, 이게 산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음. 그러니까 멀쩡히 이제 참나무, 팥배나무가 잘 자라던 곳인데 어머. 여기에다가 편백을 심으려고 했다가 아. 근데 여기 안반 지역이 안 지역이거든요. 맞구나. 그리고 한번 벌목을 해놓고 나니까 흙도 좀 많이 이렇게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안반에 가까워지는 거죠. 음. 그 편백을 심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저런.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기질 조사도 안 하고 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초부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치 꽃잔디를 조성하려고 했다는 듯이. 근데 이 꽃잔디라는 게 이게 지면 패랭이라는 건데 얘도 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시사철 저렇게 불을 틀어서 뭐 겨울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을 이제 굉장히 자주 틀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저게 이제 있는 나무를 그래서 치고. 물어봤죠 은평구청에. 저게 삼복판에 저게 왜 필요하냐? 음. 아, 포토존이다. 그러니까 이제 와, 미치겠다. 뭔가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린 다음에 와. 명분은 이제 뒤에 이제 자꾸 갖다 대는 거죠 아이고. 이제. 근데 근데 왜 이런 억지를 부리냐? 아까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 결국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 업적 남기기가 아닌가. 지금 여기 이제 2014년부터 이렇게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네. 그때 구청장이 이제 김우영 지금 국회의원이고 음. 현재 김미경 구청장 이어서 계속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기사를 내고 소통 과정에서 앞으로는 만들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편백나무를 심더라도 뭐 빈대만 심지 이렇게 모조리 백원 안 하겠다. 그렇게 뭐 구두로 한겨레 20일에 약속을 하긴 했으나 어쨌거나 아이고, 그런 건 본인들이 사실은 뭔가 관광 자원화하고 주민들이 좋아했으면 하고 이런 이거 김우영이 만들었어. 이거 김미경이 만들었어. 그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적 만들기가 아닌가 뭐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백나무 숲 이야기 잘 들었는데 러브버그 이야기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산이 이 러브버그가 대발생한 근원지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러브버그가 왜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은평구의 그 많은 그렇죠. 러브버그를 발생시킨. 그렇죠. 아. 그 러브버그가 이제 뭐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여기서 왜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했나? 곤충의 대발생은 뭐 당연히 역학 조사를 해봐야 되고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생태가 굉장히 훼손됐을 때 곤충들이 많이 발생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생태계가 훼손이 돼서 뭐 천적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경쟁자라든가 이런 어떤 개체수의 큰 변화가 오면은 러브버그 같은 친구들이 갑자기 대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2014년부터 23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무를 베고 숲을 없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이용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 러브버그가 왜 발생했는지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제 막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 훼손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 얘기죠. 우리가 이 러브버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정말 문제가 있는 태도를 발견했던 게 예. 그 봉산 정상부 능선부에 설치한 곤충 호텔이었어요. 혹시 곤충 호텔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곤충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 쉬라고? 좀 쉬어가라. 안락하게 좀 쉬어가라. 사람들이 마련해준 호텔이거든요. 예. 근데 곤충 호텔 바로 옆이 이제 싹 나무가 베어 있더라고요. 곤충들은 원래 숲에 곤충 살죠. 나무에서 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곤충들이 이제 사는 집을 싹 없애놓고 여기 와서 쉬어라. 음. 근데 더 웃긴 재개발이네 재개발. 더 웃긴 거는 그 곤충 호텔 바로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무 옆에다가 끈끈이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잘 쉬다가 나와서 죽으라는 붙어서 죽으라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아 너무 이상해. 은평구에서 이제 곤충도 쉬어가세요 하고 써놓고 옆에다가 막 너무 끈끈이 이상해. 붙여놨는데 이거 뭐 엽기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건. 예. 그냥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살생 함정 같은데? 곤충 호텔 만들 때는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생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하고 싶었던 거고 끈끈이를 붙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니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고 싶은 거고. 사실 그 대발생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러브버그가 기후위기 때문에 대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대발생은 뭐 한 3, 40년, 4, 5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뭐 그렇죠. 항상 대벌레도 그렇고 한 몇십 번 자연 생태계 이상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대발생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이제 보기 약을 흉하니까 치고. 약을 쳐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 고향 그 서울 은평구에 대벌레가 20년에서 21년에 대발생을 했고 엄청나게 약을 치니까 러브버그가 22년에 대발생을 하거든요. 한동안 꿀벌이 없어서 이제 꿀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의 원인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러브버그든 그 전에 봉산에서 많이 발생했던 대벌레든 꿀벌이든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이 살충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제를 한다고 곤충들을 없앤다고 농약을 약을 뿌리는 쳤더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봉산에도 어마어마한 농약이 뿌려진 걸로 수년간 확인이 됐는데 이 이제 농약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마치 생각하기에 무슨 뭐 러브버그만 죽일 수 있고 대벌레만 죽일 수 있는 농약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화학약품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싸그리 거기 있는 아이고. 모든 곤충들을 그냥 박멸하는 수준으로 이제 농약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곤충들은 근데 사실은 뭐 숲에는 피할 곳이 많잖아요. 뭐 바위 밑도 있고 뭐 약을 피한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곤충은 잘 죽거나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은 해충들이나 러브버그는 해충은 아니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결론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 결과로 러브버그가 나오고 대벌레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 결과로 우리가 살리고 싶었던 꿀벌들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뭐 많은 생태학자들 전세적으로 많이 공유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농약을 쳤기 때문에 대발생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죠. 근데 물론 아까 김양진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건 아직 그 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역학조사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진행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그 농약을 뿌리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생태계. 미쳤는지 그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은평구청도 러브버그는 이렇게 습한 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만든 숲이 메말랐다. 어떻게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냐. 근데 이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거 1차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숲을 훼손함으로써 생태계에 어떤 파장이 미친 건데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자꾸 보여주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 근데 확실하지 않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농약을 치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고 시민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언론의 지적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러브버그가 내년에도 여름에도 또 발생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당장 뭐 우리 집 앞 베란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약 쳐버리면 거기에 만약에 러브버그가 없어지고
모기 같은 해충이 생기면 어떨까를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미치는 피해가 덜하지만 러브버그가 없어진 자리에 해충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 2014년도에 그 고향 성나산에서 대벌레가 대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시민단체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발생이 점점 감소를 했어요. 그 대발생한 개체 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그거를 개입을 해서 농약을 뿌리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러브버그 지금 많다고 너무 싫어할 게 아니라 조금만 좀 거리를 견뎌라. 두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최재천 그 생명 다양성 재단 이사장 예.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핫하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알면 사랑하게 된다. 음. 러브버그도 알면 사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정말 우리가 러브버그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뭔가 어떤 생태계 이상이 생기면은 저는 좀 아끼는 마음에서 봉산에 러브버그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 야 봉산에 아픈가 봐. 한 5년만 쉬게 하자. 우리가 잠시 그 이용 안 하면 어때? 여기 이상이 생겼어. 좀 더 보자. 이런 좀 어떤 숙론 그 최지천 교수가 말한 그런 숙론으로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은 이런 현장을 좀 많이 찾아가려고 해요. 가장 좀 현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크림!